그 임대차 계약할 때 만약에 뭐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에 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런 약정은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죠? 다른 특별하게 뭐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그런 그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을 그 고려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료를 토지 사용 대가 지료를 아주 저렴하게 장기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뭔가 근거, 사정, 증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부분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건물 바로 철거한다라든지 또는 그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인한테 넘긴다든지 하는 그 매수청구권에 조금 반하는 듯한 그런 약정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해진 거라면은 거의 이게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임대차 시작할 때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여러 가지를 임차인이 사실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임대인한테 뭐 이렇게 의뢰의 지위에서 약자의 지위에서 그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한다는 측면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보다는 훨씬 이제 그 조금 뭐 당당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는 조금 더 계약할 때 그런 합의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존중되는 유효한 것으로 존중될 가능성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계약 종료 무렵에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효지만 상황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뭐 차임을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차임을 안 받기로 하고 대신에 이제 건물을 그냥 철거하기로 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상황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지고 합의가 유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입증,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 입증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임대인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담, 법에 그게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뭐 종료하면서 합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93년도 판결입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죠. 그런데 이런 그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건물이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해서 축조됐다거나 또는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 시에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뭐 계약 당시에 뭐 이렇게 신축할 필요도 없고요. 계약 기간 도중에 그냥 지어지고 계약 종료 당시에 남아있으면 가치가 남아있으면 충분하다는 거고 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신축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아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 했잖아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그 임대차 목적에 반해서 축조된다 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 이런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실무에서 보면은 그 토지 임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게 상당히 좀 그 부담이 큰 그런 법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 임대료 수익도 이제 상당하고 하지만 토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임대에 비해서 상당히 월세의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지료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 그 낮다는 것이 이제 뭐 절대적으로 낮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임대료 받는 수준에 비해서 임차인이 건물에 투자하는 돈, 토지 임대를 해서 그 토지를 건물을 안 짓고 그냥 뭐 일단 나대지상에 뭐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토지를 빌리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뭔가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짓는 돈이 토지 지료에 비하면은 대체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돈을 이제 잔존 가치에 대해서 물어주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때로는 그게 뭐랄까요. 그동안 몇 년간 받았던 지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쉽지 않게 흔하지 않게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상당히 이제 그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과연 내가 너무 좀 억울하다. 나는 그거를 내한테는 필요도 없고 그냥 건물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법에서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입법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이 아직은 그 실무상으로 그대로 유효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피해 나가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판례를 당연히 이제 보시는 판례들을 이해하고 그 판례에 맞춰서 뭔가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소전화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소전화해는 그냥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들어오면은 재소전화해 판사, 법원이 그냥 그 합의를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 근데 그런 재소전화해로 형식으로 해서 그게 약간 판결화되는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록 예를 들면 매수 청구권을 약간 제한하는 듯한 또는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재소전화해가 만들어졌다. 법원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비록 강행법규 위반인 뭔가 화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효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재소나해 같은 걸로 미리 뒷받침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임차인도 충분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 그 건물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다 동의를 한 내용인데 그게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갈 때쯤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재소나해 같은 거를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좀 논외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판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제한될 수 있느냐 법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일단 그 96년도 대법원 판결 93다의 42634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권이라는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예외적인 그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틀 하에서 지금 매수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눠보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차임, 면책 차임 등으로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이런 경우는 인정을 좀 안 해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매수청구권 인정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제 무단 전대 또는 뭐 법정 상권 존재하지 않는 이런 등으로 해서 어차피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그 은혜적인 조치로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의 기한을 조금 유예해주고라도 차임도 비교적 뭐 저렴하게 받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상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거나 또는 매수청권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거는 조금 그 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한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년도 판결. 그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런 매수청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97년 대법원 판결.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될 처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 요구 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한다 라는 특약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상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 남아 있는 잔존 가치 이런 부분을 사줘야 된다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요 사안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임차인이 아니죠. 그냥 어떤 땅에다가 무단으로 그냥 그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조금 그 차임도 싸게 하고 그 이렇게 스무드하게 종료하는 차원에서 그런 임대차 계약 비슷한 걸 만들었다면 그 과정에서 뭐 매수청권 인정 안 하고 그냥 건물 넘기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는 매수청권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왕왕 있죠. 그런 경우까지 그 매수청권 위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편파적인 일방적인 그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3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철거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그 스무드하게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약 이런 부분은 매수청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 대법원 판결. 전 임차인 갑이 임차권을 을에게 무단 양도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갑은 물론 을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 매수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그죠? 당장 지상 건물을 철거해서 임차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을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3년 정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권리 포기하기로 한 이런 사안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임차권을 무단양도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그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은 건물 매수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되고 건물은 철거해야 되고 뭐 그런 관계로 놓이는데 그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좀 이게 경제적으로 손해 보게 되는 을이 간청을 해가지고 그 3년간 그 연장을 한 셈이거든요. 정리하는 시간을 연장한 셈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임차인 소유였다가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그러니까 토지 팔면서 그다음 임차한 이런 경우죠. 임차하고 1년간 임차하는 뭐 그런 경우로 하고 또 토지 환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그때 지어진 건물은 이 매수정권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식으로 임대차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냥 매매하면서 약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일환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매수정권 인정하게 되면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다 비슷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97년 대법원 판결도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 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해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 구조체인 철제 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해낼 수 있는 점에 비추어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매수권을 부정한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건물 또는 지상물, 수목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약간 동산에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분리 해체가 조금 용이한 이런 부분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들은 매수청구 대상으로 잘 인정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는 지금 이게 지상물이나 건물과 달리 이 철거할 경우에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물건은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물건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